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뭐냐면 별이고요.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올림 봤을 때 올림 문제 중에서 이 별의 행용합이 올림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로. 자, 그래서 현대 물리에서 요즘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별의 일생이다. 자, 우리 별의 일생에 대한 거 한 달 만에 해가지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텐데 빨리 선생님하고 복습하고 이것과 관련된 테스트 볼 거거든요. 자, 빨리 머릿속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 했었냐면 하늘에 떠있는 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어요. 근데 하늘에 떠있는 모든 천체를 별이라고 해? 아닐 거 알죠? 그래서 달이 별이야? 아니죠. 지구가 별이야? 아니죠. 태양이 별이야?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별이라고 하는 거에는 조건이 있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별의 조건이 뭐야? 별의 조건이 뭐야? 반드시 스스로 뭐를 낸다? 빛을 낸다. 이거죠. 됐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들만 별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아. 제가 스스로 빛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렇죠. 바로 그 천체의 몸속에서 뭐가 일어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 핵융합 반응 중에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하고 있는 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그 중에서 수소 원자 4개가 변해서 뭘 만들 거냐면 헬륨으로 변해. 수소가 변하는 거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처음보다 나중에 질량이 무조건 뭐 한다고? 감소. 그죠? 처음에 질량은 4.01g인데 나중에 질량이 4.00g이야. 이렇게 질량이 줄어. 그 질량이 주는 걸 멋진 말로 질량에 뭐가 일어난다? 결손이 발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보다 질량이 0.01g만큼 변했어요. 자, 그 변한 질량이 그대로 뭘 만들어낸다고? 에너지. 빛 에너지. 되겠어?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양에다가 질량을 m이라고 쓰고요. 변화량을 델타라고 해요. 질량 변한 거에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그 순간 방출해내는 빛 에너지가 돼 라고 하는 거였잖아. 이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냈다 그랬잖아. E는 mc제곱. 됐어? 그래서 사실은요. 무식한 친구들은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알아요. 별의 조건은 스스로 빛내요. 하지만 배운 사람들은 그 스스로 빛을 낸다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엄청 많죠. 되겠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물리학적으로는 광원이야. 빛광자, 원인원자, 빛을 내는 물체, 광원이야. 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렇게 광원주, 하늘에 떠있는 천체를 우리는 별, 그걸 조금 더 멋진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별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처럼 천체 물리학과 나온 사람들은 이 별을 뭐라 그러냐면 항성. 들어봤니? 지구는 무슨 성? 지구는 행성. 별은 항성. 이라고 얘기하고요. 달은 위성. 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별을 항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항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별이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항성에는 태양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데 그 빛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핵융합을 하면서 질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질량이 죽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빛 만들 수 있어? 이만큼.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니?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담아서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별들은 처음부터 우주에 있었던 게 아니야.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별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죽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별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사람의 일생처럼 별들도 일생이 있어. 자, 근데 이 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별들의 수명 그래. 자, 누가 오래 살아? 맞아요. 별들의 수명 그리고 별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결정하는 게 바로 별의 뭡니까? 질량이에요. 이 별의 질량이 별의 수명, 별이 걸쳐가는 과정, 이걸 결정하는 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질량이 작을수록 오래 살아요. 알겠니? 그럼 태양은 질량이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작은 편이야. 태양은 오래 살 거야. 그래서 다른 별에 비해서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태양처럼 작은 별들이요. 태양처럼 작은 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 그쵸? 먼지와 가스가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성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성운에서 모든 별들은 태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성운에서 별들이 만들어지려면 먼지 가스가 모여있는 집단 중에 누군가가 그중 좀 크겠지. 큰 애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애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뭔지 말로?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운에서 어떤 아이가 중력에 의해서 주변을 끌어당겨 그걸 중력 수축해요. 이렇게 표현했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끌어당기다 보면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쪽으로 막 집중해서 들어와. 그래서 자, 들어오면서 얘가 충돌에 의해서 돌기 시작해. 기억나냐? 자, 그래서 회전하면서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마치 변기에 물 내려가듯이. 그래서 가운데가 커지니까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죠. 이거를 우리가 회전하는 원시 그래서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회전하는 원시 성운이 만들어질 때 자, 가운데를 핵 또는 중심 그래서 또는 여기를 가장자리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원시 성운 중 별들은 중심에서 태어나 가장자리에서 태어나? 중심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이쪽으로 다 몰려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시 태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별이라는 글자가 어쨌든 붙었다. 자, 그건 이때부터 뭐 내기 시작해? 빛내기 시작해. 자, 와서 자꾸 부딪히니까 점점 뜨거워져서 애새끼가 타면서 빛내. 그래서 네, 그래서 얘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타면서. 근데 아직은 핵융합을 했을까 못했을까? 아직 핵융합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타면서 빛내는 거니까 진짜 별은 아니야. 원시별이야. 이 뜻이야. 됐어? 네. 그래서 타면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 원시별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계속 와서 달라붙으니까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중심의 온도가 몇 도가 되면 그렇죠. 중심의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면 그때부터 핵융합이 시작되는 진짜 별이 돼요. 그 진짜 별의 이름 혹시 기억나요? 주 계열성 됐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태양이 바로 2단계에 속해요.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 되는 이 순간부터 실제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핵융합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막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된 거지. 그때는 핵융합을 가장 가벼운 원소부터 하기 시작해. 그럼 너네가 아까 외웠어.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누구라고? 그래서 수소를 변화시켜서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계열성 단계. 자,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을 할 때요. 빛과 열이 나오니까 중심의 온도는 이때 발생한 열 때문에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이제 수소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대. 됐어? 그리고 온도는 더 뜨거워졌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누구의 핵융합이 일어날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나고 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주계열성 아니야. 그때부터는 뭐라 그러니? 적색거성이라고 할 거야. 자, 이때 기억해. 적색이라는 단어 왜 쓸까? 별이 빨개 보여서. 맞아요. 거성이라는 단어 왜 쓸까? 열나 커져서. 됐어? 이거예요. 자, 주기율성 단계일 때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애가 순간 핵융합 반응을 멈추는 순간. 됐죠? 안으로 잡아당기려는 중력 수축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안으로 확 밀어오는데. 됐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수축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은 수축해서 엄청 작아졌는데 밖에 있는 아이들은 따라오지 못해서. 됐어? 순간 분리돼.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끊어지게 되니까 얘는 밖으로 뭐하니? 밀려나가. 그래서 바깥쪽으로 엄청 커지고 안쪽에 핵이랑 분리되고. 됐어? 그래서 엄청 커진 상태니까 거성인데 안쪽이랑 엄청 빠른 속도로 분리되니까 안쪽에서 발생하는 열을 잘 못 받아. 그래서 얘가 차가워진 거야. 그래서 빨개 보여. 알겠어? 그래서 적색거성 된 거야. 알겠냐?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요. 얘는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산소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 되겠어? 네. 그랬다가 이제 거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아유 이제 죽어야지. 이 얘기야. 그래서 죽을 때 바깥쪽은 터져서 다시 먼지로 돌아가요. 됐죠? 그래서 바깥쪽은 터져가지고요. 행성상 성운으로 바뀌고요. 됐어? 안쪽은 이제 됐어? 네. 하얗게 타버리죠. 숯은 처음에 태우기 전에 까맸는데 다 태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얘져요. 연탄이 처음에는 까만데 다 태우고 난 연탄은 하얗거든요. 그래서 다 타버려서 하얗게 됐다. 그래서 뭡니까? 백색 외성됐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되겠냐? 이렇게 해서 죽어요. 라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태양처럼 작은 별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태양에 비해서 10배 정도 이상 큰 애들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10배 이상 큰 애는 적색거성이 아니고 무슨 단계로 간다? 초거성 단계로 간다. 그래서 그냥 큰 게 아니고 엄청 커요. 그래서 초거성 단계로 가요. 됐니?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10배 이상 질량이 큰 경우에 그래요. 누구보다? 태양보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애들은 초고성 단계로 가는데 자, 차이점이 뭐야? 크기만 달라? 아니야. 크기가 엄청 크니까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얘는 잘해봤자 산소까지 만든다면 얘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고? 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알겠어? 철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야. 그래서 철까지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얘도 죽겠지? 자, 죽을 때요. 얘가 거치지 못하는 단계 하나를 얘는 걸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순간적인 폭발. 그 폭발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 폭발일 때 그래서 철이 철보다 더 무거운 우라늄이나 금 같은 것들을 만들죠. 됐어? 그래서 나머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유일한 단계. 그게 초신성 단계. 그래서 우라늄 같은 거 만들어요. 뭐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죽을 때요. 됐니? 죽을 때 태양보다는 무겁지만 됐어? 태양보다 10배 정도 조금 무거운 애들은 죽을 때 뭐가 됩니까? 중성자별.
요거 돼서 죽어. 근데 가장 무거운 애는 죽을 때 모데니, 블랙홀 기억나? 이런 것들이었어. 됐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그래서 태양의 일생을 결정하는 건 뭐니 해도 질량이야. 별의 일생을 결정하는 건 질량입니다. 질량이 크면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수명은 짧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별들이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꼬맹아, 별들이 이런 과정을 걸치면서 중심의 온도는 죽을 때까지 뭐해지니? 높아져. 됐어? 근데 가장자리 온도는 주계열성 때까지는 높아지지만 거성부터는 바깥쪽의 온도는 뭐해진다? 낮아진다. 그죠? 그리고 별들의 크기는요 라고 하면 별들의 크기는요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별들의 크기는 점점 뭐해지니? 커져. 옆에 있는 애가 와서 충돌하면서 점점 커져. 그랬다가 주계열성이 되면 별의 크기가 일정했다가 됐어? 그리고 나서 적색거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커지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계열성일 때는 별의 크기가 더 이상 안 커져? 그거는 안에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 잡아당겨서 작게 만들려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는가 하면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산되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뭐도 있다? 내부압도 있다. 보편적으로는 내부압이 더 커서 계속 커지는데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 중력이라는 힘과 내부압이라는 힘이 같아서 크기가 일정한 유일한 단계야. 알겠어? 이런 느낌.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태양이 가는 길도 보여드렸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양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지구도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진 거죠. 그중 지구는요. 자, 회전하는 원반 성운 중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졌어. 됐어? 네. 자, 행성들은요.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운들이요. 꼬맹아, 성운에서 수축하면서 회전하는 원시성운 만들어졌는데 그 원시성운 중 중심에서는 별들이 만들어지지만 중심이 아니고 가장자리 됐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행성입니다. 됐어?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우리 뭐가 만들어져요?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죠. 그중 누가 만들어진 거야? 원시 지구. 그죠? 그 원시 지구는 실제 지구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반지름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크기가 열나 작아. 그래서 실제 지구가 될 때까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충돌하면서 얘가 크기가 점점 커질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원시 지구가 되고 그리고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조그만 미행성들의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 충돌.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뭐해질까?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별이 될 수는 없고 뜨거워지니까 돌들이 다 녹아서 뭐 될게? 마그마. 그래서 마그마 지구가 돼요. 마그마 바다의 단계를 거쳐요. 지구가 다 녹아서 액체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되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서 지금의 뭐가 됐을까요? 지구의 핵. 가벼운 애는 밖으로 밀려서 뭐가 됐을까요? 지금의 멘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되면서 핵과 멘틀이라는 걸로 분리가 되죠. 그 중에서 핵은 무거운 금속 성분인 철과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가라앉아서 된 거고요. 멘틀은 가벼운 산소와 규소 같은 비금속들이 돼서 네, 위로 올라가서 멘틀이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미행성 충돌의 횟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제 점점 식을 거야. 식을 때 껍질부터 식어, 속부터 식어? 껍질부터 식어요.
그래서 껍질이 식어서 단단한 돌덩이가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식을 때 됐어. 네, 식으면서 기체가 발생해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뭐가 된 거니? 대기.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대기가 만들어져. 되겠어? 네. 그리고 나서 그 대기에서요, 식으면서 엄청난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바뀌었네? 그래서 그거 쏟아져 내려.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니?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그 원시 바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원시 생명체가 등장해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되겠냐? 그래서 지구도 태양도 사실은 성운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꼬맹아, 먼지,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그냥 성운이라고 해요. 천체에서. 먼지, 성운이 모여있는 게 성운인데 그 중에서 모든 성운에서 별이 다 만들어질까? 아닙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먼지, 가스가 엄청나게 빽빽하게 모여있어야 돼. 맞아? 그러면 그 성운은 뜨거운 성운이어야 될까? 차가운 성운이어야 될까? 먼지, 가스가 막 빽빽하게 모여있으려면 뜨거워야지 빽빽할까? 차가워야 빽빽할까? 차가워야 됩니다. 뜨거우면 운동이 활발해서 서로 밀어내버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을 만들 수 있는 성운은요, 저온이고 그리고 빽빽하게 모여 있어야 되니까 고밀도인 성운에서만 이러한 별들이 만들어져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 가셨는데 한 달 동안 열나 놀고 오시면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신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책에 21페이지 우리 풀었었나요? 수업 시간에 같이 했었나요? 21페이지? 네. 자, 23페이지 푸셨습니다. 23페이지. 행성에는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형 행성이 있다. 그 중에서 크고 좋은 거 다 누구 거다? 목성형 행성 거다. 근데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가진 거 딱 두 개 있다. 뭐? 지구형 행성이 큰 값을 갖는 거 딱 두 개 있다. 뭘까요? 밀도와 자전축이다. 되겠어? 그래서 23페이지의 1번이요. 지구형 행성이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꼬매가 자, 밀도가 큰 거는 지구형 행성이니까 지구형 행성의 A일까요? B일까요? B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B가 지구형 행성, A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A가 지구형 행성에 속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얘가 지구형 행성이니까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은 자, 꼬맹아, 기체가 녹는 점이 높아요? 고체가 녹는 점이 높아요? 고체요. 고체가 녹는 점이 높으니까 지금 온도에서 고체는 안 녹았고요. 기체는 녹아서 기체된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고체일 아이들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고체 물질로 되어 있는 지구형 행성의 녹는 점이 훨씬 더 높겠죠.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넘어가죠. 자, 24, 25에서 질문 받을게요. 네. 24, 25에서 질문 받을게요. 뭐요? 5번이요. 네. 자, 5번 보시면 핵융합에 해당되는 거 물어본 거죠. 거기에서 보시면 4개의 수소가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가 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건 질량이 줄었기 때문에 에너지 생겨. 요거를 거기 5번 그림 밑에다가 예쁘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가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면 별의 중심부는 팽창하니 라고 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적색거성이 된다 그랬죠? 적색거성이 될 때 중심은 수축, 바깥쪽이 밀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팽창하는 건 아니야. 바깥쪽에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디귿 보시면 반응이 끝난 후에 별의 중심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응이 끝나고 나면 무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26, 27에서 질문해 보세요. 13번이요. 자, 13번은 태양계의 형성 과정인데요. 꼬맹아. 실제로 태양계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성운, 먼지 쓰레기가 그냥 자욱하게 있는 가상태예요. 그러면서 회전하는 원만 성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다음이 날까 달까? 그 다음이 다요. 됐어? 그리고 완성된 단계가 뭡니까? 완성된 단계가 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가, 다, 나.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점점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나 시기의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있다. 당연해요.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입니다. 디귿. 다의 원반부에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무거운 성분이 분포하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여기에 질량이 큰 애가 있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끌려가니까 안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애들이 안쪽에 가까이 있고요. 나머지 못 끌려온 아이들이 가벼운 애들이 바깥쪽에 있어. 그래서 그나마 이제 태양이 다 먹은 건데 그중 덜 먹은 나머지 무거운 애들이 바로 지구형 행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의 밀도가 큰 거고요. 끌려오지 못한 가벼운 애들이 만든 게 바로 뭡니까?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의 밀도가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8, 29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세요. 4번이요. 자, 4번 보시면 4번도요. 그림은 헬륨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 실제로 헬륨 원자라고 하는 거 우리 용어는 기억합시다. 원자라고 하는 거 이거죠.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자 핵과 전자가 모여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4번 보시면 헬륨 원자니까 안에 있는 A가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전자고 그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누가 있다 그랬어? 양성자. 그리고 전기를 띠지 않는 뭐가 있어? 중성자.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 중에서 꼬맹아 그냥 원자가 아니고 헬륨 원자라며. 헬륨 원자는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란 얘기는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중성자도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 있거든요. 됐어?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양성자 2개 있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중성자입니다. 근데 우리 알아요? 양성자가 쿼크들이 모인 거 아시죠? 맞아요? 어떤 쿼크의 모임이 양성자죠? 네. U, D. 맞냐? 중성자는 U, D, D예요. 그 중에서 거기서 확대한 B는 양성자를 확대한 겁니다. 양성자를 확대한 게 B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거 2개는 U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C가 U쿼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다운쿼크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분석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원자
A는 양성자라고 표시하셔야 되고요. 아니요, A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A는 원자핵. 그리고 B가 양성자, 그 B 속에 있는 C가 바로 업커크.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핵입니다. 니은 B가 생성될 때 우주는 약 3000켈빈이었니? 아니죠. 그래서 3000켈빈은 언제? 네, 원자가 만들어져서 우주 배경 복사가 뻗어나가는 그 순간이 3000켈빈이야. 38만 년, 우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 후의 온도죠. 자, 디귿. A, B, C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A, B, C가 중성이니? 아니죠. 원자핵이 뭐예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양성자도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중성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죠. 30, 31, 14번이요. 14번 보시면 그림은 가와 나의 별에 종말하는 두 가지 과정. 자, 종말이니까 끝나가는 이 과정들.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가와 나는 별이 종말하는 두 가지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 시기에 생성되는 원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서 보시면 가에서 흩어진 물질은 철입니까? 라고 했는데, 가를요, 여러분들 뭘로 보시면 되는 걸까요? 가는 백색 외성으로 보면 되고요. 나는요, 행성상 성운으로 보면 된대요. 이게 앞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져 있나요? 이 그림이 자, 이 그림이 1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교과서의 그림마다 살짝씩 달라서 이거는 이제 이 책에 있는 그림이고 보편적인 그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보시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그래서 백색 외성이고 행성상 성운이야. 이거는 이 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그림으로 약속입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기억. 가에서 흩어진 물질은 철까지 존재하니? 라고 했는데 가는 꼬매가 태양처럼 작은 별이잖아요. 그쵸? 태양처럼 작은 애들은 적색거성 단계를 걸쳐서 끝나는데 이 태양 같은 작은 애들은 핵융합 반응을 해도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어디까지?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철은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 아무리 쳐다봐도 그 안에 철은 안 들어있어. 그런 얘기야. 니은 나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꼬맹아, 여기에서 나를 뭘로 보면 되냐면 중성자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백색 외성이고요. 나는 중성자별로 보자 라고 이 책에서는 약속한 거예요. 됐죠? 써두십시오. 가는 백색 외성, 나는 중성자별로 본다. 그렇다면 나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겠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가와 나에서 흩어진 물질에는 모두 탄소가 존재하니? 네, 가에도 나에도 탄소는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요. 남극 탐험하면 그 남극 기지에서 가장 많이 관측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요. 그래서 그 운석을 딱 봤는데 그 운석 속에 철 들어있어. 그럼 이게 뭐야? 와, 엄청 큰 초신성 폭발을 하는 과정을 거쳐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석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통해서 와, 이 근처에 어떤 단계를 거쳤던 별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덩어리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야. 되겠죠? 자, 까먹었어요. 32페이지의 질문이 뭐라고요? 32페이지 질문이요. 32페이지는 질문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돼요? 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제 수능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철저하게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선생님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만 테스트 보셔.